최종 정리. 직접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 이번 여행지는 현실 너머의 여행지다. 그리고 그 출발은 진리에 대한 새 관점으로부터 시작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관점인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회의주의가 그것이다. 진리와 관계하는 모든 학문은 단정적으로 이 세 가지 관점을 구분되었다. 과학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철학 파트에서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가 균형 있게 등장한 것과는 달리 과학은 전반적으로 절대주의적 측면을 강하게 띈다. 그것은 과학이 객관적인 검증과 수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에서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구분은 수학적 확실성을 근거로 구분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과학이 인과 법칙에 따른 수학적 필연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현대의 양자역학은 개연적인 확률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근대 과학에 비해 상대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리고 과학에서의 회의주의는 과학의 발전을 정치적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찾는 과학 철학의 입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세 관점을 토대로 정리한 과학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예술. 예술의 구분. 시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과 공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 이번 여행지는 예술이다. 앞서 들어본 철학이나 과학처럼 예술도 엄연한 진리의 후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사고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는다. 문제는 예술적 체험이란 너무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까닭에 각각의 개인이 이해하는 통찰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거나 이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런 만큼 예술은 역사상 과학, 철학, 종교에 비해 진리로서 강조되지는 않는다. 예술의 분야는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무용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각각의 분야는 다루는 대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단순하게는 시간과 공간의 형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시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은 문학, 음악, 무용이고 공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은 회화, 조각, 건축이다. 이는 개별 예술 작품을 향유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요구된다. 몇 초 만에 하나의 음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음악은 시간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조각 작품을 감상할 때는 그 작품에 대한 느낌이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조각이 시간보다는 공간에 의존하는 예술 장르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예술 장르 중에 우리는 주로 공간적 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작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2차원의 공간 형식을 따르는 서구 회화를 중심으로 예술의 역사를 탐구할 것이다. 예술적 진리에 대한 입장. 어떤 그림이 훌륭한가? 예술의 역사를 다루기 전에 다음 사례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묻고 이야기를 계속해보려 한다. 당신에게는 중학생이 세 쌍둥이 ABC가 있다. 1년 동안 취미로 미술학원에 보냈더니 어느 날 3명 모두가 미술적으로 진로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해왔다. 지금 미술학원에 보내는 것도 허리가 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미술을 가르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돈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 모두 미래가 불확실한 예술 쪽 진로를 선택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3명 중에 1명만을 밀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1명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혼신이 힘을 다해서 각자 하나씩 그림을 그려오면 당신이 그 중 가장 소질이 있는 아이를 선택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모두 동의했고 자신이 재능을 총동원해 한 달 동안 그림을 그려오기로 했다. 주제는 앉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우선 A가 그림을 내밀었다. A의 그림을 보는 순간 당신은 아름다움에 놀라고 말았다. A의 그림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원근법으로 그렸을 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이 아래쪽으로는 넓어지고 위쪽으로는 좁아지는 안정적인 삼각형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사람의 팔과 다리의 비율은 황금비라고 하는 1대 1.618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편안하고 안정된 그림이다. 중학생이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림이다. 다른 아이들 그림은 볼 것도 없겠다 싶을 때 B가 그림을 내밀었다. 어떻게 그렸는지 보기나 할까 하고 그림을 보는 순간 당신은 휘몰아치는 감정에 휩싸였다. 원근법이나 사람의 형태가 정확히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의 표정과 미묘한 몸동작에서 고뇌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 느껴진다. 찌푸러진 미간에서 고통이 느껴지고 이자 모서리에 당장 쓰러질 것만 같이 불안하게 걸터 앉은 모습에서 현실에 대한 불안이 선명하게 전해진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된다. 이 앉아있는 사람이 고뇌는 이 그림을 그린 B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고뇌가 녹아있는 것임을 말이다. 미술 천재인가 싶다. 당연히 B가 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C가 그림을 내밀었다. 혹시 더 뛰어난 그림일까 하고 부푼 기대를 안고 그림을 받았는데 이건 뭔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 뒷면인가 해서 뒤를 돌려봤는데 앞면이 맞다. 이게 뭔가 싶어 C를 쳐다봤더니 뭔가 주섬주섬 가져오고 있다. 이자를 당신 앞에 놓더니 빈 캔버스를 그대로 들고 있으라 한다. 그러더니만 의자에 앉아서 물감으로 캔버스를 마구 휘젓는다. 캔버스에는 몇 개의 선이 정신없이 그려져 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의자에 앉은 화가 퍼포먼스라고 한다. 그리고는 청산유수 같은 말을 쏟아낸다. 그림에 왜 반드시 어떤 대상이 들어가 있어야 하느냐며 대상이 소거된 그림을 그리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자에 앉은 사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림이 대상이 되고 실제 그림은 대상이 없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남 같았으면 꺼지라고 했을 것 같지만 자기 자식이고 보니까 어쩐지 정말 예술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은 ABC 중에 누구를 화가로 키울 것인가? 어떤 작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작품들은 미술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입장을 대변한다. A는 고전주의로 대표되는 예술사조로 이성을 통해 그림을 그리려는 화풍이다. 조화, 균형, 비례, 법칙을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절대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B는 낭만주의로 대표하는 화풍이다. 개인의 내면과 개성을 존중해 화가의 주관적 표현 방식을 중시하고 격정적이고 정서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절대적 진리에 저항하는 상대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C는 현대미술이다. 현대미술은 그 폭이 너무나 넓고 다양해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예전 것들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추구로 압축해 볼 수 있다. 현대미술은 회화의 내용적인 측면부터 형식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그림이 대상이 소거되거나 그림을 그리는 주체를 사라지게 하거나 혹은 예술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예술의 소재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무것에나 예술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과격한 행동으로 보인다. 어디까지 예술이라 부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직접 실험해보는 것이구나 정도로 현대미술을 대한다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다. 현대미술은 과거 예술에 대한 해체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회의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예술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방금 구분한 고전주의, 낭만주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고 어떤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만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품위 있게 전시회에 가서 상대에게 잘 보이기에는 충분하다. 무수히 많은 화가와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시회에 직접 가서 조금만 알아보면 된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다름없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미술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한다. 세부적인 미술의 역사는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의 세 측면으로 다순화할 수 있다. 이 세 견해가 각각의 시대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만약 역사적 시기의 구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를 구분하는 역사 발전이 5단계보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고대, 중세, 르네상스, 초기 근대, 현대로 알아보고자 한다.